네, 오늘장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볼만한 포인트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꽤 건재한데라는 느낌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체크되거든요. 이종보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다라는 게 원전하고 조선주가 잘 버티더라고요. 특히 원전 언제 한전 기술 어마어마했는데 현재도 거의 8% 가까운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도요. 시장 대비해서는 꽤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있네라는 생각들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장의 핵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주식은 기세라고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결국은 주식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나오는 게 여지없이 해외장이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 기세를 꺾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행히 미국장하고 저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막 불거지고 그게 이 과열된 거를 좀 식히는 요인이 되나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거 만약에 근데 이게 금요일이라 좀 다른데 이거 운 없으면 우리나라는 낙폭을 엄청 빨리 확 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 다음 주로 가면서 스트레스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미국장이 약간 조종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려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해외 선물 급락 국내장 약세거든요. 이게 해외 선물이 내가 이 시간에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장을 보지 않으면 시장 얘기를 잘 못 풀어가는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아침에 우리나라가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21,800 후반, 그러니까 21,900 놓고 21,400 후반, 21,500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400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400이면요, 미국이 지금 2만 지수대잖아요. 퍼센테이지로 2%가 10분 만에 빠진 거예요. 2%가 10분 만에. 작년 4분기하고 올해 관세 폭탄 터졌을 때 좀 적응 좀 했죠, 여러분? 맷집 있죠? 우리는 이런 거 그냥 보면 그냥 하프만 나오는 사람인데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점은 지금 해외 선물 급락 국내장 약세에 상당히 오래간만에 요런 조정이 좀 보인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요새 이종복 눈팅이가 밤탱이 되는 게 이 미국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내가 많이 해주는데 어제 밤에도 이란 관련한 뉴스, 그 다음에 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2차 전지 쪽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하고 막, 그죠? 최근 2, 3일 동안 내내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되게 셌었는데 결국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말에는 좀 영향력이 좀 있죠, 여러분. 왜냐면은 주말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심리적인 거. 결국은 이것도 심리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수가 이격이 큰 상태에서 좀 쉬고 싶은 위치였는데 때마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해외 선물이 폭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이거 조정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운 없으면은 지수 거의 보합 수준으로 그대로 땡길 수도 있어요. 대신 종가상으로 장담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계속 그 땡긴 것만큼은 조금 스트레스 요인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되 이제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거든요. 근데 어저께 CPI도 그랬고 그다음에 요번에 PPI도 그랬고 지표가 떨어지는 지표인데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거 너무 세게 나가는데요.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는 지금 10% 거의 서킷 브레이크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달 CPI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FOMC에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번 CPI 야간 방송이 끝났으니까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진짜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그게 좋은 주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대응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다만 하고 싶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 부담 때문에 금리 인하를 원하고, 어제도 한 10번 정도 스투핏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도 내가 파월을 해임하지는 않을 거야. 그치만 당신 실수하는겨. 너무 늦어. 막 그런 얘기 어제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금리 계속 미루거나 뭐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저런 요인이 이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미스터 진단이 끝난 다음이라 좀 아쉬운데, 뭐 아마도 요번에는 요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워. 이것도 여러분들 요번 주에 이종복이가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그때 CPI도 그랬고, 내가 예측하기보다는 전망하기보다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막상 봤는데 그 지표의 영향은 여전히 지금 그 지표가 시장에 반영은 안 되고 다른 쪽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지수를 조금 미루려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오늘은 간만에 선별적 종목 강세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 막 따라다니거나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시세판을 보시면은 이 시세판을 갖고 얘기할게요. 아까 그게 좀 전에 장 시작하자마자고 요거는 이제 지금 시점이거든요. 요 지금 시점인데 보다시피 정말 조선주 세죠, 여러분.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기미도 없고 명분도 없고 안 보여 막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하지 않습니까? 대신 방사는 저는 제낍니다. 이 나중에 이거 방사를 저쪽으로 빼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보다시피 두산에너빌러리, 뭐 한전기술 등 두산에너지도 지금 빠지지도 않고요. 한전기술은 드디어 또 그죠? 이 정도면 10만 원 넘어가겠죠? 뭐 여전히 되게 강하고요. 그죠? 여전히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쪽에 있는 거냐면은 이쪽 에너지과도 전력과도 많이 안 밀려요. 그죠? 예, 전력과도 많이 안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약간 지주사성 플러스 화학성이 있는 쪽에 2차 전지류는 안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 SDI 전형적인 전고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는 포스코 퓨처에 비해서 적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적게 올라간 쪽은 상대적으로 하반 경직성이 강하거나 덜 빠지고,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는 쪽은 약간의 조정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중소형 개별주들도 시장 대비는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게 눈에 보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하이닉스는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심텍류, 기판류 있지 않습니까? 유리기판도 필옵틱스는 플러스예요. 대신 뭐 YC나 이쪽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반도체 쪽도 기판유하고, 그죠? 기판유하고 AI향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비해서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그죠? 예,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얘기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요, 미국 선물이 저렇게 폭락이 나오지 않았으면요, 이 지금 300이 넘게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방송하고 있는데도 3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거예요. 3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선물은 지금 2p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죠. 원래 운이 없을 때는 미국이 폭등을 해도 우리나라가 장중에 그냥 자체적으로 숨을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2.5에서 3p거든요. 이거에 비해서는 지금 해외장 폭락에 비해서는 진짜 우리나라 지금 강한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격이 떠 있다 보니까 내 정수로 얘기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격이 큰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에 해외 선물 폭락에 의해서 지수가 조정 올라오지 자체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의 오늘의 하락이 섭섭할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시장 잘 버티고 있다라는 평가해 주셨어요. 정말로 그럽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또 많이 빠지다가 밑꼬리도 조금 달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다만 코스닥에 조금 낙폭을 못 줄이는 게 아쉽기는 한데 저 이제 주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속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391 돌파, 385 지지 체크 놓고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파생 얘기가 이게 첫날부터 들어가면은 좀 그런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요, 이 옵션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은 이 선물의 폭이 적당하니 작으면 양쪽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물이 2.5p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풋옵션은 외가 쪽, 그러니까 급락하는 쪽이 되게 크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종합이 단기간에 너무 크게 올라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옵션의 이 시세가 파란색이 많이 나오거나 파란색으로 자주 나와야지만 종목들이 기똥차게 가는 거고, 이처럼 풋옵션이 빨간색이 조금 세게 나오고 그럴 때는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쪽은 물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그리고 이 오늘장 나오는 것도 나는 이거 한 15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이격이 뜬 상태에서 선물이 종합은 20포인트 안쪽으로 빠지는데 이 보면은 외가 풋옵션이 막 100%가 넘고 막 이러는 모습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 없이 올라와 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저런 악재 요인이 부각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 파생 판때기는 이제 또 아랫방향 보는 사람들이 좀 돈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주식으로 이걸 연결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렇게 파생 쪽이 아랫방향이 되게 진폭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종목들의 흐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수는 종목이 파생을 따라가는 게 정수인데 이게 지금 15년 코로나 때와 같은 증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안 빠져가지고 확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추세 패턴 중요성으로 조금만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풀어서 얘기해 드리면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딱 쉽게 얘기해 드리면 최소 2, 3일에서 한 3, 4일 정도는 지금처럼 지수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좋다.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쪽은 조정시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차익 실현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반도체나 2차전지 혹은 원전 쪽도요. 원전 쪽도 조금 단위 낮은 종목들 이게 미스터 진단이었으면 또 종목이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방송은 실시간이라 좀 예민해갖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총이 좀 떨어져서 조선 그다음에 원전에서는 조금 후발로 움직이려고 하는 전력도 후발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주식들을 여기서 출렁출렁거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시 매수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반도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판 쪽, 그죠? 기판 쪽하고 AI향 쪽.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람테크하고 이응직 랜드도 종종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 지금 보다시피 1%도 안 빠지죠, 여러분. 요런 게 한 사나흘간에 걸쳐서 좀 흐르고 그럴 때 관심 가져서 저점 매수를 하면
좋을 수 있다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2차 전지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포스코 퓨처가 한 4%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올라간 걸 보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간 걸 보면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 수준밖에 안 된다 정도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잘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한 최소 2, 3일에서 사나흘 정도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변동성 저희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진단에서 뵐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 나오는 게 더 땡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사서 내가 조금 이게 부족하다라면은 포트에 더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원전하고 전력인데 요거는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힌트는 안 주셨어요. 아마 미스터 진단에서 넌지시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 예고해 주셨는데 그때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도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입니다. 3388에 전화 주시면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이었습니다.